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중국인들은 많은 인구수를 토대로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리 잡고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의 정치적 환란을 피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 대륙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화교라 부릅니다. 화교들은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화교는 부자라는 이미지도 형성되었습니다. 화교란 중국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에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에서 5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도 꽤 많은 화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약 6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교 수는 2만 명입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 화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교역량도 상당한데 화교의 수가 적은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화교는 19세기 후반 한반도가 외세의 힘겨루기의 중심에 있던 시기에 인천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관광지 역할도 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그 흔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명 구화교라 부릅니다. 구화교의 대부분의 국적은 현재의 중국이 아닌 중화민국입니다. 이들이 한창 넘어오던 시기에 중국은 중화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국전쟁으로 서로 적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인 유입이 적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화교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현금 부자였던 화교들의 경제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차별이라면 차별이었고 견제라고 하면 견제였던 셈이죠. 그런 연유하에 화교는 우리나라에서 세를 확장하지 못했고 별다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편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후에는 중국 대륙에서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신화교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조선족들과 더불어 대림동을 중심으로 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풀렸고 중국인들로 인해 가장 핫한 지역인 대림동 일대는 새로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교들의 영향력과 경제력이 크지 않아 다소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교의 이미지는 바로 돈을 잘 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교들의 돈 버는 비법 첫 번째는 인간 중심 인맥 형성입니다. 그들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논어와 같이 인간이 갖춰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화교 출신 가수 주현미 역시 인터뷰를 통해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안 좋아 힘겨웠을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학교에서 배운 고전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한 화교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서로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빚지는 일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해가고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인맥 형성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화교들이 돈 버는 비법 두 번째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죠.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밀어줄 테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죠. 결국 이들 중 살아남는 자들은 대기업에 가서 샐러리맨이 되거나 공무원이 됩니다. 화교들은 사업을 학력보다 우선시합니다. 자식이 사업 감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직접 돈을 벌어보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 재능이 있다면 창업을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시킵니다. 이처럼 화교들은 학벌, 과거 실적, 총 매출액과 같은 껍데기보다는 능력, 잠재력, 이익과 같은 실리를 중요시합니다. 화교들이 돈 버는 비법 세 번째는 돌진 자세와 속도입니다.
화교들은 비즈니스를 매우 스피드 있게 합니다. 비즈니스 협상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끝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 제안서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돌진합니다.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돌진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는 식의 영업도 합니다. 화교 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못 따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교들이 돈 버는 비법 마지막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서에 따라 시간을 배정합니다. 일보다는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즉, 가족과의 시간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은 친구와의 시간, 그 다음은 동료와의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들은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을 위해 가정을 희생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화교들이라 해서 특별하게 돈 잘 버는 비법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힘을 쏟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